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러더입니다. 자, 최근 코스피가 한 달 성적이 G20 국가 중 최하위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은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잠시 후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최근에 뭐 미증시조차도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죠. 4만 포인트 뭐 당장은 아니어도 넘어가게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다시 이제 금리 부분에서 또 문제가 생기면서 국채 금리가 4.6% 또 돌파를 했죠. 10년 만기가. 그러다 보니까 금리나 또 지연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또 자연스럽게 우려감, 실망감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 같은 패턴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금리 인하가 지연된다 이런 부분으로 실망감 나오고 그리고 뭐 전쟁 리스크나 이런 거 하나 나오고 그래서 바닥 잡고 다시 올라가고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죠. 사실 이번뿐만 아니라 뭐 작년 연말부터 계속 반복됐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한번 조정의 빌미가 되고 올라오고 조정의 빌미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다 보면 또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괴롭힌 다음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라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한 달 정도 지난다라고 하면은 다음 달 6월 FOMC 결과 보고 나서 움직인다 혹은 결과 나온 다음에 한 1, 2주 정도 이제 눈치 보기 하다 움직인다. 그 정도가 되겠죠. 예. 그래서 뭐 크게 뭐 걱정할 상황 정도는 아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요. 그 GDP 총생산이나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조금 뭐 실망스럽고 소매 판매도 좀 실망스럽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 올라오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단기적인 것만 얘기해서 그러는데 그냥 전체적인 총틀로 보면은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굳이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거야?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요 정도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지켜보면 아실 겁니다. 또 이번에도 뭐 조정이 나오고 해도 뭐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뭐 정말 길게 3개월 이상 가려면은 아예 제대로 큰 조정이 나와야 되는데 뭐 그럴 시기인가에 대해서는 다음 달 FOMC 정도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정말 뭐 금리 인하 올해 안 한다, 내년에나 생각해 보겠다 이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뭐 약간씩 지연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되는 게 고용이 아직까지도 잘 버텨주고 있다. 그러니까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미국 경제가 이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미국 경제가 안 좋으면 안 좋은 게 원래 사실 문제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생각보다 양호하다. 이게 제일 문제가 된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나스닥은 잘 버티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술주 성장주 중심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오히려 이렇게 짱짱하게 버텨주는 게 도움은 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렇다고 치기에는 뭐 2700도 깨고 내려오면서 이렇게 내려온 거 부분에 대해서 실망감 느끼실 수 있는데 괜찮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2700 이렇게 흔들어도 어차피 지나가는 자리고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증시라서 누를 때 뭐 1, 2조 원 이렇게 좀 줄었다고 해도 결국 반등 나오고 나서 보면은 추가적으로 같은 지수까지 올라왔을 때 예를 들면은 2750까지 올라왔을 때 36조 원에서 37, 8조 원 이런 식으로 늘어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번에도 그냥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줄지만 않으면 되는데 지금 뭐 크게 줄이고 연속적으로 줄이고 이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만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수급적으로 볼 때 지금 선물로 조절하고 있을 뿐이고 뭐 주식이야 뭐 이틀 정도 조절은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이거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래도 파업 없이 돌아가는데 삼성전자가 파업을 한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 부분은 확실히 리스크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현대그룹 같은 경우는 뭐 현대차도 그렇고 뭐 철강축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냥 파업하겠다라는 게 매년 그냥 그 연례 행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뭐 업계 최고 대우를 해주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부분을 다 붙여주는 대신에 이제 파업이 그동안 없이 흘러갔었는데 이제 삼성도 파업을 한다.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삼성 같은 경우는 작년에 삼성전자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그 뭐 우리나라 연간 단위로 뭐 영업이익 1위 자리도 내주고 반도체는 뭐 적자까지 갔다 오고 했는데 이런 삼성전자가 직원들이 불만이 있어서 파업을 한다라고 하니까 이제 더 불안한 거죠. 올해는 턴되는 시기인데 이 구간에서 파업해서 공장 가동이 멈춘다. 이거는 조금 뭐 근로자분들도 조금 생각해봐야 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는 뭐 부당한 부분도 있을 거고 불편한 부분도 당연히 있으실 테겠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생각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기업이 돌아가고 돈을 벌어야지 뭔가 급여도 올려주고 복지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가 되는 건데
예, 뭐 이런 부분은 이제 천천히 이제 조율 잘 해가지고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계시는 분들도 그만큼 대우를 좀 받으시고 하면서 잘 해결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부담이 되고는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좀 눌러주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뭐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을 더 주는 거다 정도로 생각하시면은 그렇게 뭐 불편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거기다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차피 약할 거라고 기존부터 말씀드렸고 코스피가 움직여야 뒤따라서 이제 끌고 간다라고 했으니까 코스피가 쉬고 있는 구간에서는 딱히 그렇게 기대감을 갖지 않는다. 종목별 순환매 그리고 그동안 쉬었던 섹터들 그냥 순환매 정도 도는 구간이다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20만 5천 원 넘어가는지 요 구간을 잘 봐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돌파 시도는 했지만 넘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휴식 구간 만들면서 그냥 기존 주가권으로 돌아온 거예요. 기존 주가권에서 돌파 시도 한번 하고 한번 이렇게 두들겨 본 다음에 두세 번 두들긴 다음에 그 다음에 약해지면 깨고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는 뭐 딱히 뭐 크게 문제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이제 내부 이슈가 있는데 어떻게든 내부 조율해서 잘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77,500원 구간 유지하는 건 좀 중요했고 여기를 유지 못해도 돌파하는 게 중요했는데 뭐 72,500원까지 조금 더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쌀 때 그냥 사가지고 좀 들고 가는 거지 이거는 현재는 하이닉스한테 주도주 자리 뺏겼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죠. 그러니까 쌀 때 그냥 모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주 한 주 모아가시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냥 매달 월급에서 뭐 일정 부분 조금씩이라도 이제 다른 종목 투자할 때 나눠가지고 보유를 해서 계속 이제 모아가면은 기본은 해주는 종목이다. 이게 뭐 최고 수익률을 주는 종목은 절대 아니지만 기본은 해주는 종목이다라는 정도 생각하면은 뭐 지금 구간은 모아가는 구간으로서 조금 더 내렸으니까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더 생겼다. 요 정도로 깔끔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주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아니면 나머지는 좀 순환매 나오는 정도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페사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엔비디아가 FOPLP 기술을 도입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아직 뭐 검토 중이라고는 하는데 뭐 계열사에서 이제 기술을 상용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기대감을 좀 모은다라고 해서 오늘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위쪽에서 이제 내려오고 있던 요 하락 추세를 넘겨내려는 이런 모습 보이고 있다라는 거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PSK홀딩스 같은 경우가 오늘 좀 좋은 모습 보이면서 다시 한번 이제 55,000원 구간에 도전을 하고 있다라는 거. 못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최근에 계속 추세는 좋습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좋은 추세대로 그냥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에 비해 이 스페타시스나 이런 종목들은 아직 못 움직이고 있죠. 한 차례 움직인 다음에 추세대로 가야 되는데 더 가지를 못하고 있죠. 그러면 실망감을 느껴야 된다. 아니요. 기준 양봉 정도는 충분히 세워놨고 이 사이에서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중심선 구간 정도까지 내려왔다라고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좀 매수할 만하겠죠. 그러면은 이 종목이 지금 48,500원인데 지금 구간도 뭐 나쁘지는 않고요. 47,500원 정도부터 해서 모아가면은 뭐 더 좋은 가격권일 수 있습니다. 뭐 리노공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단계별로 올라오고 있죠. 한 단계 작년 말에 올라온 다음에 박스권 그리면서 20에서 22만 5천 원 사이 움직이고 한 번 더 올라온 다음에 25만에서 27만 5천 원 사이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뭐냐? 30만 원 넘어가면은 30만 원에서 32만 5천 원 사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그 기업의 가치를 단계별로 계단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30만 원 돌파하기 전에 27만 5천 원 아래 이렇게 내려올 때 이런 구간에서부터 모아갈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은 모아가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 불안한 구간이 아니에요. 테크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계속 돌파해서 넘어간 다음에 4만 원 쪽으로 붙어간다. 그럼 여기서부터 그냥 모아갈 수 있는 거죠. 밀리면 감사합니다 하고 점점 더 모아가면 되는 거죠. 간단한 겁니다. DNF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 종목도 제가 과거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25,000원 구간에 계속 돌파를 못하고 있죠. 휴식 취하고 있는데 2만원 초강 구간이면은 감사합니다. 계속 최근에 2만원 이탈하면 회복되고 이탈하면 회복되고 근처 오면은 올라가려고 하고 근처 오면은 반등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이죠. 그럼 2만원 초반이면은 가능성 있는 구간인 거죠. 모아가기에 딱 좋은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하반기까지 노린다라고 하면은 전통의 소부장 종목 이제 2분기 끝자락부터 3분기 정도면 볼만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원익IPS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요 종목하고 이제 조금 이제 탄력적인 거는 테스 쪽 같이 보면 된다. 이 두 종목하고 이제 유젠테크 정도까지 제가
그 전통적인 소부장 종목의 정웅정 쪽에 가장 대표적인 종목들이다라고 말씀드리는데, 테스는 한번 치고 달렸다가 휴식 취하면서 22,500원 구간, 구간에서 좀 붙어 있죠. 지금 23,000원 뭐 중반인데 뭐 좋은 가격권이잖아요.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편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최근에 유니 테스트 같은 경우는 반도체 외에 태양광 이슈가 또 같이 붙으면서 올라갔는데 17,500원 돌파 시도했는데 유지가 안 됐죠. 그럼 내려와 있을 때 이런 구간에서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16,000원 이하면은 좋겠는데 중반 정도부터 해서 지금부터 그냥 밀릴 때마다 모아간다? 좋은 것 같습니다. 17,500원을 넘어가야 좋아지는 구간이고, 최근에 단기 급등했으니까 쉬는 구간 노리는 건 뭐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좀 움직이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구간에서 한번 돌파한 다음에 지금 32만 원 구간 정도는 지켜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 구간이 뭐냐? 이제 이 갭상승 나온다 양봉 하단 구간 정도죠. 이 구간에서는 이제 꼬리 달고 있는 거 보면은 이 양봉을 지켜줄 가능성이 높으니까 솔브레인도 관심 가져볼 만하다. 동진 세미캠 미국에서 세제 혜택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요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도 가장 뭐 대표적인 솔브레인과 함께 가장 뭐 소재 기업으로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전기차 쪽으로 이제 노스볼트의 CNT 도전제 공급하는 거 이런 부분까지도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전기차 부분에 대한 이제 모멘텀, 최근에 전기차 쪽이 좀 안 좋아서 그런 거지. 요 종목은 이제 소부장 쪽도 어렵고 전기차 쪽도 어려웠는데 회복되기 시작하면 두 시장이 동시에 회복되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동진생 이렇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쪽은 포토레지스트 쪽으로 뭐 가장 유명한 기업으로 누누이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NS텍 같은 경우가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이다. 블랭크 마스크 쪽으로 이제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고 EUV용 블랭크 마스크까지 생산하면서 더더욱 탄력을 붙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실적 자체만 보시면은 계속 성장하는 기업이다라는 거, 이런 부분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만약에 펠리클까지 상용화가 된다? 그럼 제가 볼 때는 기존의 고점이었던 이 종목이 지금 62,000원대에 돌파 시도하다가 눌려 있는데 62,000원도 넘어갈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펠리클 들어가는 거 이 부분 잘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엑시콘이랑 뭐 네오셈 YC 이쪽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 CXL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중순 정도에 삼성전자가 상용화를 노리면서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종목들 보시면 돼요. 엑시콘 바닥권에서 이제 치고 올라오면서 22,000원 회복합니다. 달릴 거야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네오셈 같은 경우는 가격적으로 굉장히 메리트를 주면서 10,000원 아래쪽 주니까 모아가면 되고 10,000원 회복되면 움직이겠다라는 뜻이죠. YC는 최근에 좀 빠르게 움직여 왔었기 때문에 얘는 좀 쉬어도 되니까 뭐 난 강한 놈인데 좀 쉬는 거 볼 거야라고 하면 이 종목을 뭐 지금부터 해서 한 2주 정도, 1, 2주 정도 모은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오킨스 전자 같은 경우가 조금 제일 못난이 종목인데 가장 먼저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못난이 종목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뭐 7,000원 아래 구간에서는 쓱쓱 모아가는 것도 뭐 방법인 것 같아요. 이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 제가 좀 과하게 많이 밀린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구간이면 여러분들 이 종목을 팔아야 됩니까 사야 됩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을 정도예요. 계속 모아가는 이런 구간인데 대신 이 종목이 빠르게 움직이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대신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이나 이런 부분을 볼 때 LG에너지 솔루션은 여기서 이제 뭐 더 밀릴 것도 아니고, 만약에 밀린다라고 하면은 지금도 이미 억울한 구간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고 계속 모아갈 만한 구간인 건 맞습니다. 대신 시간은 좀 걸려요. 그래서 제가 요 종목하고 뭐 셀트리온이나 이런 종목하고 이제 같이 뭐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제가 LG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여기 있을 구간은 아니고 더 밀리면 억울합니다 라고 말씀드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때 LG에너지 솔루션 좋은데 셀트리온이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쪽이 저는 더 선호가 되는 기업입니다라고 항상 말씀드리기, 그래서 그런 거예요. 셀트리온은 그냥 대놓고 보이잖아요. 후퇴를 하지를 않아요. 이 기업은. 이 기업은 실적이 후퇴를 하지를 않고요. 후퇴를 할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 성장하는 일만 남은 거고 더욱더 크게 올라가는, 뻗어나가는 일만 남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볼 수 있다라는 거. 물론 2차 전지주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바이오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싸게 그냥 모아간다라고 하면 저런 종목 모아가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거고, 대신 나는 꼭 대형주만 보는 거 아니다라고 하신 분들, 제가 며칠 전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 보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이 또 올라갔죠. 이미
바닥권에서 요 7만원가에서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갈로문 간다라는 거예요. 실리콘국제 첨가제 중에서는 가장 뭐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고 이제는 뭐 지겨울 정도로 들으셨으니까요. 그리고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요 종목 같은 경우도 작년에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거 너무 쌉니다. 12,500원 공짜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이후에 12,500원 33,000원 갔죠. 그리고 똑같은 상황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17,500원 쪽으로 붙어 내려가는 거 이거 너무 싼 구간이에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천천히 모아간다라고 하면은 이런 종목이 좀 더 빠르게 움직이겠죠. 그래서 뭐 LG에너지솔루션 나는 대형주만 하고 길게 볼 거고 전기차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좋은 가격이니까 그냥 매달 이제 월급에서 일부 넣으시면 되는데 나는 꼭 대형주만 추구하진 않는다. 혹은 2차전지 뭐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뭐 대주전자재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레이크 머티리얼즈나 뭐 캠트로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꿈틀꿈틀한 적은 있지만 결국 다시 내려와 있죠. 그럼 이런 구간에서 모아갈 수 있는 거고 뭐 이제 신흥 SEC 같은 경우도 요런 종목도 이제 슬슬 한번 모아갈 수 있는 요런 구간이다라는 거. 그리고 셀트리온은 2차 전지주가 아니어도 된다라고 하면 그런 쪽 보시면 된다. 가장 믿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2030년까지 들고 간다 혹은 뭐 나에게 이제 자녀가 있는데 자녀한테 무엇을 물려줄 거냐라고 하면은 그중 한 종목 중에 가장 뭐 걱정 안 하고 얘기할 수 있는 종목이 셀트리온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LCL 만도 같은 경우가 오늘까지도 좋은 모습 보였는데 기존에 이제 한 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라고 계속 말씀은 드렸는데 상당히 뭐 괜찮은 모습 보이고 있죠. 자동차 부품주는 계속 저평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만도가 이렇게 올라온다라고 하면 이제 성우하이텍, 화신 이런 거 기본적으로 보시라고 했습니다. 성우하이텍 지금 8,500원 흔드는 거 기존에도 요 아래 구간에서는 잠깐은 있어도 결국 회복되는 순간 급등 흐름 나와서 만원 돌파 시도하죠. 이게 왜 만원 아래에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앞자리가 한 번 더 바뀌어도 이상할 게 없는 구간인데. 그리고 화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뭐 아진산업, SL 제가 요 네 종목 가장 많이 말씀드리죠. 다 내려와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는 수급이 없어서 그런 거지 전망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조지아 공장 돌아가기 시작해봐요. 그러면은 이 종목들이 여기 있나. 나중에 올라간 다음에 다시 보려고 하면은 늦습니다. 그때 살 걸 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화신 같은 경우 이렇게 만원 초반일 때 이런 식으로 모아가시면 되고 아진산업 같은 경우가 약간의 좀 불안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횡령 사건 때문에 잠깐 정지됐다가 거래정지 사유 해소하고 나서 이제 조금 밀려 있는데 지금 구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공짜 구간이 아닌가 싶어요. 아진산업 이런 종목들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정 구간에 이런 거 보는 겁니다. 그리고 SL 같은 경우는 작년에 너무 못 올라가지고 제가 좀 억울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먼저 움직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잘 보시면 되고 제가 이틀 전에도 기업 밸류업 말씀드렸죠. 요 두산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기업 밸류업 보셔야 됩니다라고 이틀 전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기업 밸류업 하면 지금 보는 거보다 뭔가 움직였다라고 하면은 눌려 있는 종목 중에서 제주은행 같은 경우 이런 거 계속 보면 된다. 얘가 안 움직였다. 후발주로 도니까 보면 된다. 항상 말씀드리죠. 12,500원 아래는 좋다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역시나 12,500원 회복되면서 오늘 또 급등 흐름 보이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는 건 제주은행만한 게 없어요. 이런 거 계속 보시면 돼요. 요것도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려가지고 좀 귀에 못이 박히고 좀 지겨우실 텐데 지겹더라도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주는 종목이면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수소 관련주들은 이제 다시 한번 좀 급부상될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싶어요. UAE에서도 관심 갖고 있고 이미 사우디에는 수소 추출기 이제 뭐 JNK 글로벌이죠. 이제 바뀌어서 글로벌이 이제 뭐 시범 테스트도 하고 있고 현대차에서도 수소에 진심이니까 또 다시 한번 또 큰 투자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 수소 얘기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두산퓨얼셀 한번 최근에 올라왔다가 쉬고 있는데 기준 장봉 사이에서 중간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죠. 중심선 부분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구간이라는 거예요. SP열셀 같은 경우도 이제 두산퓨얼셀 다음으로 이제 보는 종목입니다. 말씀드렸는데 17,500원 돌파 시도하는데 급등한 다음에 결국 내려와 있죠. 이거 주가 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치고 달리면 어떻게 돼요? 단기 세력들 붙어 있고 좀 불편하니까 그거 좀 털어낼 겸 그리고 단기적으로 너무 빠르게 오르면 어떻게 된다? 거래 정지된다. 그리고 단일가 매매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속도 조절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범한 퓨얼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다 지금 이거 이미 과열 종목 들어가 있죠. 올라간 다음에 휴식을 안 취하면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과열 종목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뭐 바닥권에 있는 종목 중에서 아직 안 움직인 종목은 뭐 일진아이솔루스나 이런 종목들 뭐 제가 볼 때 이건 움직인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은 25,000원 돌파한다 25,000원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사주세요 하는 구간이고 이제 출발하겠습니다라는 구간이지 오른 것도 없습니다. JNK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우디에 수소 추출기 100대 테스트하고 있는데 요거 올라갔다가 모양이 다 똑같죠. 올라갔다가 조금 쉬었느냐 많이 쉬었느냐 그 차이예요. 네. 유니크나 뭐 동아화성 뭐 요런 같은 경우도 보시면 돼요. 유니크 뭐 5,000원 돌파하면 움직이겠다라는 거니까 5,000원 넘어가면 보거나 아니면은 4,750원 아래쪽에서 모아가면 되겠죠. 동아화성도 마찬가지로 한번 치우 달리다가 지금 8,000원 뭐 초중반 초반 요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요거 8,500원 넘어가면 또 움직이겠다는 뜻이에요.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 체크하면서 보시면은 간단합니다. 지금 시장 어려울 게 없어요. 그리고 화장품주 순환 돌면서 지금 중국이랑 관계 회복 얘기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오가닉티 코스메틱이니 뭐 헝성그룹이니 이런 거 좀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건 단기로 그냥 치고 빠지고 하는 거고 한국 화장품 제조나 뭐 이런 쪽 최근에 좀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이런 거 이제 차익 실현할 때가 다가왔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고 에이블 CNC 같은 경우가 또 오늘 좋은 모습 보이는데 이런 거 토니몰이나 뭐 이런 거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거 계속 움직이는 거 대표적인 종목들이고 그 뒤에 에이블 CNC나 이런 거는 뒤따라 움직이는 거다 말씀드렸고 이치한벌 같은 경우도 이제 뒤따라서 움직이는 종목이다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거 보시고 나는 이렇게 종목별로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 뭐예요? 코스메카 코리아나 한국콜마, 코스맥스 이런 OEM, ODM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코스메카 코리아 뭐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제가 원래 제일 좋아하는 종목은 코스맥스인데 최근에는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도 좋습니다. 계속 말씀드려 오고 있고 작년부터 한국콜마 같은 경우가 뭐 과거에는 가장 뛰어난 기업이었는데 요즘에는 조금 주춤한 모습 보이고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선진뷰티 사이언스나 인그루드백 같은 경우도 단계적으로 움직였고 중국이랑 관계 회복된다니까 지금 뭐가 움직이려고 해요? 롯데관광개발이나 이런 파라다이스 이런 종목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아직 안 움직이고 있죠. 이제 여름휴가 기간 다가오고 있습니다. 준비할 만해요. 그래서 파라다이스도 마찬가지고요. 네, 파라텍이 나왔네요. 파라다이스 이 종목도 마찬가지고 지금 15,000원 돌파해야 되는데 돌파 못하고 중심선까지 내려와 있죠. 이런 거 회복되면 아주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텍스프리가 이제 프랑스 쪽에 좀 문제가 생기면서 지부에 문제가 생기면서 예의가 좀 있었는데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 지금 쌀 때 이런 것도 사놓는 겁니다. 여름 대비하기 딱 좋은 구간이죠. 자 그리고 뭐 네이버의 팀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MBT 같은 경우가 이제 6월 나스닥 상장 기대감이 있다라고 해서 최근에 좀 밀려 내려오다가 반짝하는 모습이고요. DNC 미디어는 뭐 항상 뭐 가장 뭐 믿을만하고 안정적인 종목이고 이 뭐 자체적인 IP가 워낙 탄탄하다 보니까 나호넌 말고도 뭐 다양하게 좀 이제 뭐 여러 이제 작품들을 출시하고 있다 보니까 웹툰 쪽으로는 뭐 가장 잘 나가는 그룹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가 좀 가장 뭐 크게 움직였죠. 바닥권에 있다 보니까 한번 거래대금 실으면서 올리는 거 좋습니다. 윗골이 단 것도 좋아요. 눌릴 때마다 계속 사도 되는 종목이다.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그렇다고 보면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가 다시 수급이 들어온지 보시 2,800원 돌파한지 보면 될 것 같아요. 핑거스토리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서 이제 한번 삐죽하고 올라오려고 모습은 보였는데 거래대금이 없어요. 이거는 거래대금 실어주면 그때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한번 움직이면 탄력적인 종목이죠. 자 JLK는 대열간 폐생 예측 AI 솔루션이 미국 학술지에서 성능을 입증했다라고 하면서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뭐 뇌 쪽으로 해서 계속 뭐 얘기가 나왔었는데 점진적으로 이제 돌파하면서 이제 뭐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올해 계속 말씀드린 게 JLK 그리고 뷰노 그리고 루닛 뭐 이런 종목들 딥노이드까지 이렇게 네 종목들 계속 기대감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런 게 쌀 때 그냥 모아가는 거다. 뭐 셀트리온이 커서 싫다라고 하면은 의료 AI 쪽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럼 비슷하게 보면 또 이제 뭐 바닥권에 있는 거 뭐가 있나 보면 의료기기 쪽도 그래요. 그 중에서 치과용 의료기기 계속 성장성 무궁무진하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덴티움 같은 경우가 내려와 있고요. 그리고 뭐 레이나 바텍이나 뭐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후발주로 노릴 수 있다고 했죠. 보통 덴티움이 먼저 움직이니까 움직이는 거 보고 가져가시고요. 뭐 싸기는 너무 싼 것 같습니다. 레이도 그렇고 뭐 바텍도 그렇고 뭐 덴티스나 뭐 다 마찬가지고요. 뭐 디오 같은 경우가
이제 기존에 이제 메가기시 위에 좀 맥을 못 추고 있는데 이것도 뭐 싸긴 쌉니다. 요 정도까지 뭐 체크하실 수 있고, 그리고 여름 관련 쪽으로 빙그레 같은 경우가 이제 최근에 음식료 업종이고 여름 관련 주에서 많이 올라와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제2의 빙그레를 찾는다라고 하면은 틈새 시장으로 푸드나무 같은 경우를 볼 수 있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요 최근에 과도하게 좀 내려와 있는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뒤쳐졌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여름이 좀 덥고 또 여름이 더우면은 놀러 가서 이제 더우면 더울수록 우리가 좀 이제 그 본인의 몸을 많이 뽐내죠. 피트니스 사업이 워낙 발전하다 보니까 이런 푸드나무 같은 경우가 이제 최근에 조금 어려웠을 뿐이지 온라인으로 좀 판매하고 여름에 사람들이 많이 놀러 간다라고 하면 뭐예요? 이 그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는 이 간편형 영양식이죠. 이런 쪽으로 해서 랭킹닷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그뭐 닭가슴살 뭐 이런 피트니스 사업에 도움되는 이런 쪽 보실 수 있고, 아니면은 이런 한국 맥널티나 이런 쪽으로 해서 한번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커피 가격 하면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한국 맥널티, 음식료 쪽에서 이런 종목들이 좀 안 움직였으니까 참고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름이니까 드라이 아이스 같은 경우 좀 많이 쓸 수 있겠죠. 태경 케미칼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최근에 은근슬쩍 갈까 말까 하다가 눌려 있는데 이런 거 14,000원 아래서 천천히 모아가는 거 가능하고요. 이 종목들이 움직이는 해가 있고 안 움직이는 해가 있는데, 신일전자랑 파세코는 거래대금 터지면 보세요. 지금 너무 많이 밀려 있는데 거래대금 안 들어오면 그냥 버린다라고 생각하시고 관심 종목에 넣어주세요. 신일전자나 파세코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창문형 에어컨이든 뭐 선풍 그 서큘라이터든 뭐 이런 종류를 워낙 뭐 전통적으로 잘 만드는 곳이다 보니까 뭐 이름은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일전자. 그리고 파세코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좀 세련된 기기들 잘 만들곤 하니까 여기서 이제 저점 한번 잡았는데 이제 한번 돌파해서 이제 9,500원 넘어서 9,500원 만원 요 구간만 넘어가면 되는데, 가격적으로는 지금 메리트 만들면서 이제 다중바닥 만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쪽까지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름 뭐 휴가 준비해서 이런 종목들 밑에 있는 종목들 준비해 놓으면은 여름 휴가 갔을 때도 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샀으니까 여러분들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마음 편안하게 가져올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지금 조정 구간에서 준비하면은 오히려 불안보다는 편안한 구간이다라는 거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